우리는 우리는 동갑내기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사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첫 화가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 그랬나요? 네, 댓글도 심지어 달아주셨는데요. 먼저 너무 감격한 나머지 댓글 소개 먼저 할게요. 신비오리아님께서 5만 원을 뿌리시다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히읗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아, 그 이야기를 그럼 지금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아, 근데 좀 워딩이 이모들의 대화가 오고 간 워딩이 너무 세서 제가 입 밖으로 내뱉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은 신비주의야? 님? 신비오리아. 아, 신비 우리아님의 그 호기심을 위해서 조금만 더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자극적인 주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들으셔도 나쁘지 않다는 5만 원 썰은 제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네, 저희가 첫 화에서 이 이모들의 싸움으로 이제 막내 이모가 5만 원을 이렇게 흩날리면서 그걸 본 이제 청소년기의 소영 씨가 많이 충격을 먹고 진로 결정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후반부에 자세하게 좀 자극적으로 소영 씨가 해주신다고 하고, 일단은 오늘의 주제를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목은 뭐죠? 오늘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 부제로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던 외조 부모입니다. 네, 저희는 아시는 분들도 있다시피 사촌이어서 그 어머니끼리 자매잖아요. 네.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같은 분이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에는 어,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않은 것으로 정해진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타고난 것, 그리고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은 뭐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부모라든지, 우리 오늘의 주제처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든지, 음, 그리고 우리의 사촌인 마차님과 저와의 관계라든지, 네. 이런 거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 환경적 요소들이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런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음,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자라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주제 제목만 봐도 되게 저희는 다 내막을 알고 있지만서도 궁금해지는 그런 주제인데요. 클릭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지 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음, 저희는 약간 더 성장하지 않은 시기에, 좀 어렸을 적의 시기에 타고났던 거, 선택할 수 없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어릴 때 마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커서 보면 어떤 부분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환경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 이게 좀 남들과 다르구나, 특이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도 있지만, 음, 막상 유년기 시절이나 어렸을 때 그 환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그게 자기한테 음, 와닿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움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음. 맞아요.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것도 그냥 백지의 상태에서 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영향을 바로 받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그런 기준 자체가 없이 아,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인간은 이런 세상인가 보다라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맞지 않았던 것들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통적인 요소가 외가 쪽이다 보니까 저번 화에선 이모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모들은 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 이모들의 영향이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영향을 좀 음,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마차님이랑 제가 많이 어린 시절에도 많이 같이 자랐는데, 네. 이제 자란 환경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외가댁에서 음, 자랐죠. 네. 자랐고, 마차님도, 주말이면 외가댁으로 보내지곤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는 좀 가볍게 말할 수 어린이집처럼. 있다. 네. 저희 엄마가 키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둘 다 외가댁에서 자라고 있다 보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시기였잖아요. 네. 특히 저는, 어, 부모님의 손보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더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음, 당연히 그들이 제 부모처럼, 받아들여줬고, 네. 그들의 감정과 말이 저한테 좀 컸기 때문에 음,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부분을 음. 할머니를 따라서 다니곤 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시기부터 일요일에 나는 교회에 있었던 거지. 응. 아, 음. 맞아요. 사실 더 잘 빠져들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사이비 종교라는 이름은 되게 무섭고 되게 엄습하고 약간 어두운 분위기지만 실제로는 되게 그 안에서 화목하고 되게 재밌고 행복하고 좀 안정감도 들고 약간 다 제2의 집 같은 느낌이라서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평범한 교회처럼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에요. 더군다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두 분 다 좀 할머니는 좀 세신 편이었지만 두 분 다 그래도 인격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사랑도 많으신 그런 분들이어서 더더욱 의심을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뭐, 나쁜 사람의 기준 사람마다 다르고, 음, 나한테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사람이 얼굴에 써 있는 건 아니고, 또 음, 인격적인 부분에서 되게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면 이 사람의 행동이 나한테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어느 순간, 사이비 종교구나, 이런 걸 알기 전까지는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말들을 세뇌당하다 보니까, 음, 그거에 대해 그거에 대한 뭔가 빠져나온다라는 개념조차 없었죠, 사실. 음. 네. 그런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저희 자매들 그러니까 제 엄마나 소영 씨의 엄마 그리고 나머지 두 자매들 총 네 자매는 어린 시절에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이비 종교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성인까지 계속 다니는 사람은 없었고 다행히도 다들 교육을 어느 정도 네, 받으신 그런 자매님들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빠져 있는 분은 없었어요. 그죠? 자매님들이라는 말이 조금 약간 또 다른 종교에서는 자매님들이라 아, 부르더라고요. 그냥 자매들, 자매들. 조심해줘야 되는 아, 네.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선생님들, 네, 그 엄마들, 음. 이모들은, 네, 다행히도 그렇게 깊이 빠져들진 않았던 것 같네요. 저는 진짜 종교와 인연이 깊은 게 음. 결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때문에 경험을 해본 것도 있지만 학창 시절 내내 네, 혹시 나랑 전시회 갈래? 나랑 진로 상담 하러 갈래? 하는 그런 많은 말들에 거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한 종교들을 많이 가봤어요. 오,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우리 뉴스에 떠들 법하게 나오는 오, 곳들을 살짝 찍먹을 해봤다 해야 되나? 아, 네. 그렇기에 참 쓸데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선택할 수 있었던 것과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에 어. 또 포함되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사이비 종교를 이제 소영 씨와 거의 매주 행사처럼 다니다가 이제 어느 계기로 아버지께 조금
제가 너무 교회에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아빠한테 들켜서 그때 이후로 제지당하면서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소영 씨는 그때 이후로도 계속 다니셨잖아요. 근데 맞죠? 그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뭐 서서히 어떻게 발길을 끊게 됐는지 그거는 저도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고 싶긴 음, 했어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서로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음, 제가 본 마차는 아버지에 의해 제지당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 음, 마차가 본 제 모습은 그 뒤로도 다녔지만 서서히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걸 알잖아요. 근데 각자의 상황에서의 마음과 그런 상황을 또 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맞죠. 여기서 말하면 또 마차님이 좀 음. 또 놀라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사실은 교회를 나가는 게, 어,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 마차님은 그냥 저와 함께인 어, 어. 매주가 좋았던 거고, 저랑 그냥 다니는 게 좋았던 거여서 마차님의 선택이었잖아요, 그거는. 에, 물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환경적으로 그런 종교를 택하고 있는 거는 선택할 수 없었던 거지만, 음, 마차님은 그 종교의 선택 여부가 마차님한테 있었는데, 저는 네. 온전히 없었어요. 아, 왜냐면, 일단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돈과 음, 그런 것들이 묶여 있었고, 음, 그러니까 집이라는 장소가 매개체가 묶여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 안 나가고 싶었던 거는 마차님보다 더 일찍 가기 싫어했어요, 제가. 음. 근데 만약에 제가 한 주라도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 일주일 내내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울었어요. 네? 미쳤다. 나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의 환경을 다 들은 마차님이 좀 더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어요. 음, 음, 음. 너무 충격적이네요, 진짜로. 그래서 새벽 내내,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는 새벽 음, 4시, 5시 맨날 일어나셔서 아침 예배와 기도를 혼자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벽 내내 울어요. 제가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그리고 그 주 내내 밥상에 반찬과 밥이 달라집니다. 제가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어, 진짜요? 네. 그러고 돈을 안 줬어요.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줬고요. 마차님은 선택이었는데 저는 학대였어요. 그러네요. 아우. 그리고, 헐. 음, 그래서 제가 매주 교회를 갈 때 돈을 받고 또 한 달에 음, 한 번씩 그곳에 가면은 더 많은 돈을 받았어요. 네, 여기서 그렇게 한다. 용돈을 받았고, 네. 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여기서 한 음. 달에 한 번이라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근본지라고 할까요? 네, 그 교, 특정한 단어를 내뱉을 순 없지만 그 네. 종교가 생겨난 근원지 같은 곳이 있어요. 네, 그 역사가 깊은 그곳에서 이제 모든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뭐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뭐 예배도 같이 드리는 그런 좀 어느 지방 변두리에 있는 좀 큰, 아니, 지역은 특정하지 마. 서울에 있을 수도 있지. 아니 지방이라고 이미 말했어. 네, 아무튼 어떤 산골에 있는 그런 어떤 그곳을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그 교회들의 신자가 모이는 집합소였죠. 그것을, 네. 음. 저는 그래서 음, 음, 제가 종교에서 신령님보다 더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어, 가지 않고 버티는 것부터가 힘들었고 아, 버틴다 하더라도 이제 할머니께서 그 교회에 제 바뀐 번호를 계속 넘겼어요. 그래서 연락이 계속 왔고요. 네. 아, 저는 벗어날 수 없었고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어, 음. 이걸 처음 알았다는 게 너무 놀랍고, 많은 생각이 드네요. 많은 감정과.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제가 그때는 부모의 보호가 없었잖아요, 저한테.
네. 그래서 음, 왜 아무도 나를, 그러니까 음, 이모들은 분명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말려주지 않지? 이런 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내 이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선택인 거라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억지로 갈 필요가 없다고. 음, 그냥 왜 자꾸 왜 가냐는 너 진짜 너 선택인 거 맞아?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머니가 이제 얘 맞아. 얘 너무 잘 다니고 있고 얘는 너랑 다르게 너 이 종교 잘 믿어. 약간 이렇게 딱 확인 사살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이모 나 안 가고 싶어 교회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모는 음, 잠깐 들린 사람이고 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나를 계속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음, 그냥 그 집 안에 내가 있는데 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막 그러니까 최상위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그냥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고등학교는 무조건 멀리 기숙사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때쯤 저희는 시골이어서 진짜 또 시골이야 사는 것도 못 도망가게. 그래서 평준화가 안 된 시절이어서 기숙사를 뽑는 게 성적순이었어요. 근데 기숙사는 한 20명, 30명까지밖에 안 뽑잖아요. 그 한 네, 학년에. 와, 제가 그 안에 들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제가 전교 20등까지 네. 했어요. 집에서 도망가려고. 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랐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러고 기숙사 3년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고등학교를 가서 기숙사를 간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때는 뭐 어떤 터치는 없었나요? 어떻게 터치를 해 집을 안 가는데.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음. 드디어 그렇게라도 독립될 수 있어서. 뭐 주말에는 학원 뺑뺑이를 했고 음, 주중에는 계속 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아, 사실 집을 갈 틈이 없었어요. 네네. 그랬군요. 그래서 그 기숙사로 빠지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대학교에 오고 또 대학교는 음. 타지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한 독립을 점차 점차 시작하게 되었군요. 대학교 바로 고등학교 기숙사가 끝나자마자 음, 코로나 시기가 있었지만 네. 그래도 바로 대학교 기숙사로 넘어가고 그리고 음. 지금 현 직장인까지 바로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했다고 보면 되죠. 아, 고등학교 그 전까지는 얼마나 숨 막혔을까. 상상조차 안 되네요. 뭐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음, 감당해야 할 무게는 아니었는데 음. 그때는 그런 거조차 몰랐기에 네. 그냥 오히려 몰랐기에 음. 지나오고 견뎌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 해요. 그쵸. 만약에 그때 음. 아니란 걸 알았으면 더 괴로워했을 것 같긴 하네요. 음, 음. 근데 또 웃긴 게 고등학교 그 네. 성적순으로 들어가고 나서 기숙사가 성적순이 아니게 됐어요. 나 그래서 그래요? 이 성적이 조금 내려갔다는 그런 아, 해프닝이네요. 좀 아, 더 집에서 종교를 강요했으면 더 공부를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머까지 여유가 있으시네요. 음. 저는 이렇게 그 소영 씨의 그 첫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들을 줄 몰랐어요. 아마 모르시는 게 많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요. 음, 근데 저도 그 누구한테조차 말해보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정말 유명한 신천지와 사이비 종교에 가보았다는 그런 와, 오픈 썰이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를 따라갔는데 이제 네. 거기가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두 분이 음,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어머님 하나님이랑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인데 네. 막 무슨 설명을 해줘요. 막 자기들 교리에 대해. 그래서 어,
이해됐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음.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 좀 성격이 따박따박 다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아니요, 저 이해 안 되는데요.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밖에서 문을 잠고 이해되면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 그런 곳에서도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다른 친구가 이제 저랑 다른 친구를 또 데려간 거예요, 두 명. 근데 다른 친구가 겁에 너무 먹어서 겁에 질려서 음, 우리 그냥 다 이해됐다고 하고 다 맞다고 하고 빠르게 빠져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또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싫다. 아니 빠져나가는 건 좋은데 난 여기에 다 수긍하기가 싫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다 이해됐다, 다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친구가 무슨 침례식 같이 음, 이렇게 물 뿌리면은, 사람한테 이제 물을 뿌리고 무슨 생명의 책자에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네. 친구가 그렇게까지 다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안 하고. 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음. 끊임없이 나. 이제 또 최근에 막 넷플릭스에 떴었잖아요. 아, MS. 그, 이니셜로 막 뜨는 네, 세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모범생 이미지인 친구가 있어요. 네, 계속 반장해온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모든 반에 있는 아이들한테,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뭐 청원 한 번만 해달라고. 음. 근데 이제 청원을 눌러봤더니, 이제 그 교주가 잘못이 없다는 거에 대한 와우. 어, 네, 거기도 갈 뻔했어요. 어, 응. 어. 참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에 속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네요. 최근에는 홍대에서 머리를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네. 무슨 광화문에서 뭐 여러 명 청년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뭐, 뭐 대본을 짠다 뭐 그러면서 붙잡더라고요.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음, 근데 저는 이제 좀 거절은 이렇게 보여도 거절은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묻는 질문에 다 대답해 주거든요. 어, 나는 대신 그 종교 안 들어가고 나만 안 넘어가면 되는 거고, 나를 음, 설득시킬 수 있어서 내가 내 발로 거기 가게 되면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냥 가라고 자꾸 보내더라고요. 절대 안 넘어올 절대 사람이다. 안 넘어가는, 이제 음, 제가 참고로 말하는 종교에 대한 생각은, 많은 분들이 종교가 있겠지만, 제가 겪어온 종교라는 환경은 좀 이러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음, 제 가치관과 생각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음. 저는 조금, 음, 인간이 있기에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이 있어서 종교가 생긴 게 아니라 음,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종교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네. 어, 뭐, 저희 어머니는 나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라고 말하셨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 인간은 모두 다 나약한 존재인 것 같고, 음. 그러한 자신의 나약함을 어디로 푸냐도 또 다른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하는 것이다.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개 중에 선택지의 하나로 종교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집 가라고 네, 하더라고요. 가시가 대신 더 질문해 주길 바랬던 소영 내가 씨. 봤을 땐 그냥 본인들 팩트로 맞아가지고 조금 아픈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아,
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사이비와 또 그에 관련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다른 파트에 있어서도 선택 관련된 부분도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무수히 많은 선택들이 있고 또 기로에 있었지만 진로 부분을 또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마차 씨와 제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어도, 뭐 완전히 같은 환경이라 할 수 없지만, 음. 부분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있었어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의 선택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다른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외조모부? 외조모부. 외조 부모. 아, 외조부모? 네. 외조모부는 안 돼? 외조부모? 외조 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라는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이제 네. 마차님은 약간 제지를 당하고, 음, 그렇게 선택을 제한을 당한 그런 것도 있었고, 음, 저는, 어, 제 선택을 제지를 당했고, 뭐 음, 그렇게 좀 달랐던 모습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는 또 똑같은 환경으로 간호학과를 요구당했다고 해야 되나? 음, 간호학과를 갔으면 좋겠다는 음, 그 똑같은 바램을 받았어요. 네. 마차님과 저 둘 다. 음, 음, 그래서 한창 고등학교 때는 마차님이랑 제가 같은 학원을 음, 다녀서 공부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소통을 하거나 얼굴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거의 네. 학원 다닌다 해놓고 둘이 논 거였긴 한데, 네. 근데 그 시절에 마차님과 저는 같은 요구와 바램을 듣고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 안 나요. 마차님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응. 혹시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이 혹시 들어보 다른 인격이었, 아니, 아니. 가끔 생각 드는 게, 아니, 다른 인격체를 자꾸 버리는 게 아닌가. 아, 저는 잘 과거를 좀 많이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다요. 근데 웬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맞아요. 아니면 없어요, 잘. 그래서 네, 몇몇 기억밖에 손에 꼽을 정도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저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또 마차님이랑 제가 다른 게, 음. 저는 정말 어릴 때 기억부터 있거든요. 아, 헉, 음, 다르다, 진짜. 그리고 상대가 말한 걸 잘 안 잊어버려요. 음, 그리고 뭘 잊어버리냐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 과거들을 의식적으로 제 머리에서 지우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때 마차님은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되게, 공부는 좀 하기 싫어했던? 아니, 되게 지금 듣는데, 약간, 약간 추적 60분 인터뷰 느낌이었어요. 약간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무섭네요. 네, 계속 이어가 보시죠. 근데 제가 이제 마차님보다 꿈이나 진로에 대해서 확실했거든요. 제가 가고 음, 싶은 길이 확실했어요. 네, 아마 약간 아무래도 토론이나 글쓰기 쪽으로 특화돼 있던 학창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제 진로도 기자나 작가나 그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문과 분야가 어,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음, 심지어 전 문과였고 마차님 이과였는데 문과에서 특출나게 잘하려면 대학을 진짜 잘 가야 돼요. 음, 그것도 맞고 대학을 가서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시골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세상 밖에 나간다는 게 좀 무서웠어요. 아,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항상 들었는데 제 마음은 항상 어른들의 마음과 반대야.
난 뭔가 음, 더 잘할 수 있고, 그냥 내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다들 반대하지? 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뭔가 진로나 고민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말들과 선택에 의해 제지당한다면 진짜 전혀 듣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음, 이게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다는 그 선택권에 대한 통제가 음, 좀 많이 네. 끝까지 기분 나쁘게 해요, 사람을. 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 근데 마차님은 근데 네.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간호학과 가야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음, 소영 씨가 말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어린 시절, 그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음.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씩 뭔가 생각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네, 부모님의 행복이 제 행복이다라고 직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분리시키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지내왔고 또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할 경우 부모님이 당연히 만족하고 행복해 하니까 내 인생도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어져서 순종적이라는 그 속성도 모른 채 그냥, 당연히 행복하려면 간호학과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 부모와 나의 행복은 다른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조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반항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틀어진 거죠. 음. 음.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단편적으로 보는 제 입장에선 굉장히 순종적으로만 보였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왜,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 어, 그리고 약간 오히려 그렇다고 제 꿈이나 그냥 음, 제 선택 같은 걸 응원해주거나 지지해주지도 않았거든요, 마차님이. 음, 마차님이 저한테 그냥 간호학과 가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좋은 선택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지금의 저였으면 반대였을 건데, 또 신기하네요. 그래서 약간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네, 아무도 날 지지해준 사람은 없지. 근데 그때 또 대학 원서가 음, 어, 무조건 부모님의 돈으로 했어야 됐어요. 아, 그래서 저 제 맘대로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학과를 넣어. 그렇죠.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음, 그, 저희 오빠가 7살 차이 나잖아요. 음, 7살 위인데,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이제 치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환경과 그 배경, 그리고 그 순서를 7살 어렸지만 그래도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되게 엄마 아빠도 오빠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오빠 본인도 막 엄청 행피하진 않더라도 그냥 뭐 다니는 거지 뭐 이런 평범하게 잘 다니는 걸 보니까 그래서 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말을 들으면 조금 엄마 아빠도 행복하고 본인 나도 괜찮아질 수 있겠다. 이런 좀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좀 학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시절에 마차님은 되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넘어서 오빠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음,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많이 스스로도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자식인데 좀 비교가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기대와 현실이 좀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 그냥 고등학교 때 시절인 것 같아요. 현실의 성적과 그걸 충족해야 하는 성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약간 또 그렇게 비교가 되는 환경이 마차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성적이나 공부는 오로지 내 선택인데. 그렇죠. 그게 좀 자기의 기대와 본인이
약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이상향은 음. 저기 있는데 나는 내 현실은 여기 있을 때. 그 순간이 전 제일 괴롭더라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떤 힘든 일이나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왔을 때도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좀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뭔가 좌절하게 되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인 인생에 대한 고민은 고등학교 때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진로 고민도 내가 혼자 독립해야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가끔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일기를 맨날 맨날 썼어요. 네. 네, 보면은 제가 항상 갈피를 못 잡겠어서 길을 못 찾겠는 느낌을 자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음. 약간 깜깜한 밤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들었어요. 어, 어, 뭐 길도 없고, 뭐 불도 없는데 그냥 밤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들었는데 요새도 가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들 때 그런 똑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소영 씨는 진로 고민을 하시나요? 사실 좀 제2의 선택을 하고 싶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음,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간호학과는 나의 온전한 선택이 아니었고, 음, 우리가 사실 일을 하는 거는 몇십 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간호사를 하면서 몇십 년을 더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싫어진다고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좋아했던 일이 싫어질지라도 차라리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는데, 음, 어떨 때 보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와 지금 몇 년이 많이 흐른 저의 동일한 부분도 있고, 음. 뭔가 삶의 경험을 많이 하면서 발전하고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때 나에서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변화와 성장을 거쳐도 그때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 남아있던 거는 그거는 성장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생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젠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게 그 언젠가가 제일 빠른 순간이 지금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음. 들고. 음. 아, 그러네요. 소영 씨 옆에서 본 저가 소영 씨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 이제 간호학과를 시작하고 나서 좀 쉬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기마다 조금 혼란스러울 때나 멈추고 싶을 때나 또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엄마에게 간호학과를 이탈하고 싶다. 뭐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고 싶다. 이런 고민도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고 엄마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어쨌든 잘 맞춰서 졸업을 하고 간호사 면허까지 따게 되어서 지금은 조금 그때 당시 때보단 마음이 편안하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음. 이제 보이는 환경으로는 편할 수 있긴 한데 여기에 안주하고 싶진 않은 그런 느낌도 있고 아무래도 마차님도 간호학과를 들어가셨잖아요. 네. 어, 좀 참 견딘다는 말도 좀 웃기고 참 간호라는 세계가 음. 특출나요, 살짝. 음. 음, 지금 현 시대랑 많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도 들고 그 안에 문화도.
네. 음. 그래서 마차님은 제2의 선택을 결국엔 저보다 더 빠르게 했잖아요. 음, 하지만 저는, 어, 그 순간마다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음, 마차님이랑 저랑 또,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볼 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나는 왜 선택하지 못했는가 음, 생각하면은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갈등이 될 거를 예상하고도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잖아요. 네. 몇 년간 오랫동안 똑같은 말을 똑같이 싸우기도 하고 타협이 안 돼도 계속 싸우고 음, 그러면서 저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싸우는 건데 타협점이 안 되니까 저 아니면 엄마의 선택 둘 중에 하나만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타협점이 안 되면. 네.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엄마의 선택을 따르면서 계속 싸웠던 거고. 음, 음. 저는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좀 좋아하는 일을 확실히 찾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사실 간호학과 3학년 1학기까지 실습은 1학기까지만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성적에도 큰 욕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냥 뭐 고통에 좀 강한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잊고 하니까. 그래서 다니려면 다닐 수는 있었지만 더 좋은 곳이 보이는데 왜 당연히 이걸 선택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를 외면하고 이 길을 택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확실한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간호학과가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면 저도 많이 미련을 가졌을 텐데, 그러지 않고 확실한 더 내가 좀 오래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게 순간일지라도 그때 판단에 맡기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좀 어려웠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선택이라는 것도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네. 저는 그 열정이 가득했던 타이밍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와서 다른 분야로 편입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정이 아, 가는 분야가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음, 없고 그냥 꿈을 잃어버린 느낌? 음, 또다시 안전된 곳에 서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참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지 않고 좋아하는 게 일상이 되지 않고 음,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고 꿈이 없다는 거 진짜 캄캄한 일이거든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음, 일을 위해 살게 되잖아요. 돈을 보며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계처럼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지? 음, 내가 뭘 배우고 있지? 이 끝엔 뭐가 있지?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음, 이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다 보니까 참, 음, 순간순간에 네.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우리 집안의 그런 영향력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특성 자체도 되게 보수적이고 좀 도전을 지향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기보다는 돈에 되는 일을 선택하라라는 그런 경향이 강해서 더 그런 문화에 휩쓸려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 이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비판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과 뭐 그런 걸 보여주면서 꿈과 희망을 많이 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맞는 말이고, 저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사실상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음, 음. 맞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추구하는 본인의 이상향과 본인의 음,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그게 가장 괴롭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한국에 있는 성인들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 현실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음, 그런 한국이라는 환경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음,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꿈을 이루고 싶고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상향과 본인의 현실이 동떨어져 있음을 느낄 때 음, 저와 같은 느낌을 자주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번아웃도 자주 오고 종종 우울에 빠지고 어, 목표와 삶의 관련도 생각해보고, 그럼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사실 뜬구름 같다고 말할 거거든요. 뭐 여행을 갔다 와라, 리프레시를 해라, 뭐 잠깐 쉬고, 여행을 해라, 뭐 취미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누군가한테 볼 때는 되게 또 참 보기 겨운 소리다. 이렇게 또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막내 이모가 5만 원권들을 뿌렸던 일이 또 이 이야기와 관련이 돼요. 어머나, 이렇게 완벽한 연결될까? 타이밍이네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에겐 물론 마타님에게도 저에게도 두 명의 이모가 더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한 분이 굉장히 이상향적인 사람이고, 꿈이 많은 소녀고,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꿈을 음, 가지고 산 이모가 있어요. 음, 50년 이상. 이제 그 이모의 꿈은, 자기가 너무 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돼서,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음, 실제로도 미국에 오래 사셨고, 음, 라디오도 출연하셨고, 간접적으로 자기를 비출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제대로 한 방을 잡지 못하는 음, 그런 분인데, 어, 제가 고등학교 때면은, 한 5년 전? 음, 그쯤일 텐데, 그때도 똑같이 그 꿈 많은 이모는 또 꿈을 쫓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말만 들어보면 정말 멋있을 수도 있어도 꿈을 쫓는다는 게 꿈만 쫓으면 안 되거든요. 음, 이게 내 꿈을 받쳐줄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뭐, 집안의 조력이라던가, 내가 돈을 번다던가, 아니면 내 성적이 너무 특출난다던가, 내 외모가 장기나 재능이 특출나다던가, 음, 돈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따지게 되는 건데, 음, 근데 이제 그 이모는, 어, 자신의 꿈에 몰입돼 있고 빠져 있어서 꿈만 쫓아버리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서 경제적인 문제가 되면 결국엔 가족한테까지 영향이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모가 경제적인 쪽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또 다른 이모 한 명이 있는데, 그 이모를 이제 어, 어떤 이모로 하지? 그냥 어, 저희가 알아듣기 편하게 호주 이모로 할게요. 그 꿈이 많은 이모는 미국 이모고, 네. 그 조금 더 현실적인 이모는 호주 이모예요. 응. 아주 닉네임이 좋네요. 근데 호주 이모는 정말 사업을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 이모랑 반대 스타일. 음, 음, 현실적, 돈, 음, 사업가, 음. 이런 스타일인데, 그 둘이 만났으니 얼마나 자주 싸우겠어요. 네. 그리고 뭐 약간, 한 명은 이상을 추구하고 한 명은 엄청난 현실주의자인데, 음, 그리고 한 명이 그냥 자기 꿈을 쫓느라 자꾸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쳐. 음, 부모 집에 살면서. 음, 근데 이게 사건의 발단의 계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쯤에 할아버지가 그 호주 이모한테 돈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이모가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이빨을 다 교체를 한 거예요. 아, 그러고 안 갚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모가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한테 돈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면서 본인의 뭔가, 진짜 생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응, 응. 그냥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본인의 모습을 고치기 위한 데 돈을 썼었어요. 이건 좀 심하다. 라식도 한쪽만 하고, 아, 막 그런 식, 진짜요? 좀 엄청 강박 있게 본인을 고치는 스타일이어서, 막 그랬구나. 다리 길이도 안 맞으면은 한쪽 신발만 깔창 넣어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제 입장에서 좀 강박적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오른쪽 왼쪽의 균형과 대칭을 너무 맞추려고 하는? 아, 음, 네, 그런 게 있었고, 막, 뭐, 걸음걸이가 안 예쁘면은 짧은 다리 길이 하시고, 얼굴이 좀 비대칭인 것 같으면 약간 치아를 고쳐야 되고, 약간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는 외할아버지고, 음, 이모들한테는 아버지인 음. 아버지한테 계속 돈을 받아가면서 갚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호주 이모가 한국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거예요. 어머나.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음,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던 게 이제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 이모 미안? 미안해 이모들 미안? 듣지 마 이거. 못 들어, 못 들어. 근데 미국 이모는 근데 좀 오래 만난 남자가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거의 거의 결혼을 할 뻔했는데 안 한? 그냥 좀 오랜 한 동거를 하고 음,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호주 이모는 이미 결혼을 하셔서 애가 세 명이고, 좀 어릴 때 결혼을 하신 상태고, 음, 근데 서로 이제, 이거 좀 별로면 편집해주세요. 네. 호주 이모가 미국 이모한테, 카시 똥꼬나 빨고 살라고.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네, 계속하세요. 미국 이모는. 너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네, 서로 그렇게 약간 너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줄 아냐.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거죠. 뭐 음, 각자의 삶이 있는 거고, 음, 남자 때문에 인생이 변화하는 건 아닐 텐데. 음, 그런 식으로 나쁜 말을 하다가 육탄전으로 곧 번졌고, 네, 이제 근데 그 육탄전으로 번져서 이제 그 호주 이모한테는 자식이 세 명이 있는데, 음, 한 명은 그때 갓난 애기였고, 네, 두 명이 남자 애기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한 명 남자 애기는 그 갓난 애기 눈 가리고 있고 이렇게 어떡해. 다른 그렇구나. 남자애기는 이제 둘이 육탄전 말리고 있고. 근데 진짜 웃긴 게 한 명은 미국에 계속 오래 살았고 한 명은 호주고 그러니까 셋 다 영어로 막 싸워 육탄전. 아, 그러니까 정말요? 셋다 영어를 써. 두 명도 영어를 알아듣고 그 애기도 막 말리면서 영어로 맘 이러니까 나만 혼자 이게 뭐지? 그럼 5만 원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이모가 미국 이모도 어쨌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있었잖아요? 네. 계속 살고 있었고. 음, 그래서 호주 이모가, 미국 이모가 너 있으면 이 집 안 들어오고, 다신 이 집 안 들어올 거라고 이러면서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게 막 그 복도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모가 손에 들고 또 5만 원짜리를 그 가는 방향에다 싹 뿌리면서 이거나 먹고 꺼지라고. 약간 이러면서. 와, 진짜 영화다. 음, 이렇게 진짜 구체적인 스토리는 처음 들어요. 그때 근데 그 미국 이모가 그 음. 5만 원짜리를 주워 갔는지 그냥 갔는지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 죽어가면 너무 가오가 좀 안 살긴 하네요. 그렇게 집을 나갔었다. 둘이 진짜 상극인 것 같아. 네. 아마 그 두 분은 지금도 사이가 그렇게, 지금도. 예, 전에 듣는 바로는, 네네네. 지금도, 이게, 그니까, 물론 서로의 가치관과 또 미국 이모가
너무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서로를 좀 존중하고 어느 정도 선만 지켰다면 그런 육탄적까지는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이모는 워낙 독립적이고 또 너무 자유분방해서 좀 선을 넘을 때도 많고 조금 자존심이 쉽게 긁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어떤 공백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 누군가의 말을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오해받아서 가족 관계라든지 사회 관계를 잘 오래 유지하지 못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저희 엄마도 그렇고 또 다른 이모들도 그렇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음, 그 정도의 결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런 단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이해가 음. 되거든요. 네네. 근데 또 이모가 살아온 환경에 비해서 그 정도의 단점은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음, 저는 근데 호주 이모도 약간 겸손함이 좀 덜하지 않나. 결국엔 이 세상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많다 보니까 음, 자기의 선택과 판단이 맞다는 게 자꾸 돈으로 증명이 되니까 결국엔 음. 자기가 다 맞고 옳고 그냥 자기보다 돈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되면은 좀 더 막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음, 저랑 좀 맞지 않아요. 음, 맞아요. 다들 저도 결함이 있고 소영 씨도 결함이 있고 다 이모들 모든 사람이 결함이 있어요. 또 생각나는 게 그 호주 이모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신데 또 그와 좀 다른 결로 미신을 많이 믿죠. 맞아요. 네, 미신에 돈을 또 많이 쏟고, 그거가 맞으면, 봐봐, 내가 여기에 돈을 쓰고 미래를 먼저 봐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잘 안 맞아 떨어지면 또 다른 방식으로 미신을 통해서 미래를 확인하고, 이런 게 조금, 네, 아구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결국 또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의 또 결함인 거잖아요. 그 네네네. 사람은 자기 말이 맞다는 증명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음, 사람마다 각각의 단점과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또 TMI인데, 호주 이모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용하다는 점집에 또 갔나 봐요. 진짜 궁금해 강남에 벌써. 건물 몇 개 세웠다고. 너무 아, 용해가지고. 근데 그걸 또 이제 저랑 마차님까지 네. 본 거예요. 진짜요? 나 이거 몰랐는데? 들었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나 귀 막아야 되나? 귀 별로 좀 막아야 돼. 안 좋은 마차님 귀 거야? 좀 막아야 되겠네. 아, 괜찮아요. 말해봐요. 때가 한 작년에 얘기해 준 건데, 음. 마차님이 간호사를 안 하면 수명이 좀 줄어들 거다. 나 언제 죽어? 아, 네. 알고 보니 150살 살 거 간호사 안 해서 130까지 산 걸로. 아, 그러면 괜찮네요. 수명 발언까지. 음. 이 세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네. 막힙니다. 아, 소영 씨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저는 혼자 냅둬도 알아서 잘한다고. 아, 나름 긍정적이네요. 그냥 냅두라고. 아, 그냥 냅두라고. 냅두라고. 좋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호주임한테 긁힌 게 좀 많아서 음, 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음. 뭔가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기간이 있을수록 좀 서로 갈등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저는 그래서 미국 이모가 호주 이모한테 말로 상처받는다는 부분이 진짜 뭔지 공감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본 호주 이모는 그러니까 사회성이 살짝 결여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언어가 생각의 필터를 안 거치고 나올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 미국 아, 인모가 호주 인모랑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 둘 다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부분이 부딪힌다. 음, 이렇게 저희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나 또 진로 문제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의 대화 결- 어떠셨나요? 음. 결국엔 그게 이상과 현실로 넘어가기도 했고, 음, 그, 신비 주인님? 네, 잠시만요. 신비 우리야? 아, 네네네네. 맞아요. 신비 우리아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네, 덕분에요.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진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처음 듣게 되는 내용이 있을 줄은 차마 몰라서 너무 놀랬고, 어, 네, 신비 오리아님 덕분에 스토리의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어서 또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저희가 추석 지나고 나서 더 재밌는 썰을 많이 갖고 올 거기 때문에, 네. 2화보다 더 도파민 가득한 3화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끝내줘 볼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저런 좀 도파민이 뿜뿜한 이야기들로 많이 눈이 커지고 귀가 쫑긋하셨을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는 동갑내기 사촌입니다의 소영 마차였습니다. 뿅! 뿅!